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라이브가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빨리 돌아오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힘을 내보는 방향으로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유라클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공모주 상장 슈퍼위크가 될 텐데요. 유라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상장의 체크포인트 오랜만에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기업에 최적화된 모바일 앱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를 제공을 하고 있었죠. 공모가는 21,000원이고요. 키움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죠. 우리사주 조합에 미달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달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최종 의무부유 확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대에는 0.55%,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8.53% 잘 잡아주기는 했습니다. 3개월이 7.3%, 1개월은 1.2%네요. 근데 그래도 워낙에 낮은 수준이라서 확약은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56.77%에서 55.71% 아주 소폭 감소하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07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 주주의 비중이 워낙에 높고 확약도 낮다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500억 원 규모라고 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71.73%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20.36%, 일반 청약자 7.78% 순서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다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자, 전문 투자자와 벤처금융의 비중이 19.26%, 나머지 80.74%는 다 소액주주가 차지하고 있어요. 소액주주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키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외에서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보시면 21,000원 아래, 공모가보다 밑에서 매수한 기존 주주도 꽤 많긴 합니다. 제가 검정색으로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21,000원 공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초반부터 집어던지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흐름이. 그리고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52,300주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 13,000주는 상장 즉시에 행사가 가능하기는 하고요. 이 중에서 또 의무보유 기간이 없어서 바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6,000주 정도입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0.13%에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행히. 행사 가격은 3,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까지 조건만 우선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은 8.53%, 여전히 낮은 편이고요.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55.71%, 절반 이상이 바로 유통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많긴 합니다.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약 72%로 압도적으로 높다.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07억 원, 시가총액은 약 909억 원, 시가총액 자체는 좀 크지 않은데 가벼운 편인데 유통 물량의 조건이 너무 안 좋고요. 기존 주주, 그 중에서 소액 주주 비중이 높다는 게 가장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500억 원대였던 최근의 종목들부터 한번 쭉 보시면 그나마 수급이 괜찮을 때는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80에서 한 100%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수급이 약할 때 상장했던 종목들은요, 파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둔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고가 기준으로 40% 달성도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이 20에서 30% 정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는 해야겠고요. 그나마 지금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하잖아요.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것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런지 요거는 상장일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약간은 좀 다른 점이 생기기는 했죠. 최근 상장 종목들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뱅크웨어 글로벌과 아이빔 테크놀로지 두 개 종목이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조금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의 매도자는 조금 줄어들고 시초가 매수자가 좀 늘어날 수는 있다는 거, 그 정도 우선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외 시세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 8월 14일 현재가는 27,7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공모가 21,000원보다 31.9% 높은 수준입니다. 꽤 오랜 기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내 맘대로 주가 계산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세요. 24년 예상순이익과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의 평균 펄을 적용을 했습니다. PER은 14일 오늘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 값이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9,054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21,000원보다는 약 38% 정도 높은 수준. 그래서 30에서 40% 정도 그 사이를 목표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장일에. 네, 그러면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유통 물량이 너무 많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상당수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다라는 부분이 상장일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장외 시세는 공모가보다 32% 높은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계산을 해본 주당 평가가액은 약 38% 플러스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를 목표로 잡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지금같이 수급이 약할 때에는 밸류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밸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리 좀 참고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본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뱅크베어 글로벌과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시초가 매도자가 줄어들고 시초 매수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라클의 시초가는 아주 낮게 출발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시초에 매도할지 10시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12시에 매도할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늘 그렇듯이 목표한 가격을 좀 설정을 해서 지정가로 매도를 해두시고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광복절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잘 시간 보내시고요. 금요일 아침에 유라클 상장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